세금 한 푼도 없이 뭐 이렇게 10억의 자산을 갖게 되는 이런 내용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운이 좋았다고 생각도 들고요. 미성년자가, 유치원, 초등학생이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주식을 뭐 삼성전자를 샀다 이런 것들이 국세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대신 운영한 것 뿐이고 사실상 차명에 가깝다 하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세무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 뉴스가 좀 핫한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사연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엄마가 사준 3천만 원 주식이 9억이 됐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한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데리고 증권사에 가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자녀 명의 계좌에 SK 하이닉스 주식을 자녀가 어렸을 때 예전에 한번 사줬다고 해요. 근데 당시 매입가가 주당 33,554원이었는데 그 주식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주당 무려 114만 6천 원까지 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평가 금액이 약 8억 9,617만 원, 수익금만 8억 7천만 원, 수익률이 무려 3,315%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세금이 한 푼도 안 붙었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일단 저도 그 뉴스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현타가 왔었는데, 시드에 대한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증여세 신고를 완벽하게 하고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지 않고 한 종목을 꾸준하게 유지를 했다면, 그러면 이거는 증여세를 과세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에서는 자극적으로 좀 보여지기 위해서 세금 한 푼도 없이 뭐 이렇게 10억의 자산을 갖게 되는 이런 내용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운이 좋았다고 생각도 들고요. 최초의 시드인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이 증여세 신고를 다 한 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10억으로 평가가 됐지만 과세되지 않는 게 맞다, 이렇게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세무사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나도 지금 당장 내 아이 명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괜찮나요? 이렇게 뭐 따라했다가 나중에 속된 말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보니까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자녀가 성인이 돼가지고 부동산을 매입할 때 국세청에서 자금 추처 조사가 나온 건이었어요. 그럼 이제 자녀가 미성년자 때부터 부모님께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그 시드를 계속해서 넣어주셨던 거예요. 넣어주시고 이거를 이제 두셨으면 되는데, 시드를 가지고 샀다 팔았다 단타도 좀 치셨고, 외국 주식에서 수익이 나면 외국 주식을 처분하시고 다시 국내 주식으로 리턴하셔서 또 요거를 또 운영하시다가,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 중고등학생이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는 매매 패턴으로 마치 본인의 계좌를 운영하듯이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 부동산 매입에 대한 자금 추처 조사를 했을 때, 이때는 자녀가 운영하지 않은 걸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를 했던, 차익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했던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샀다 팔았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세금 폭탄 과세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 내 자녀한테 안전하게 주식을 좀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은 이게 과세가 되는 원인이 실질과세 원칙이라고 국세기본법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실질과세라는 건 이 귀속처가 누구냐, 그리고 이 운영한 주체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이제 자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데, 계좌 이체를 하시고 나서 특정 주식을 매입을 하시고, 매입하신 상태에서 그냥 쭉 유지를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갈아타기를 한다? 근데 갈아타기를 한 시점이 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점인가? 미성년자가, 유치원, 초등학생이 주식을 이렇게 대량으로 매입해가지고 주식을 뭐 삼성전자를 샀다, 이게 뭔지 알고 살까요? 팔까요? 이런 것들이 국세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대신 운영한 것 뿐이고 사실상 차명에 가깝다 하면서 과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만약에 운영을 하시려면 시드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완벽하게 하시고, 주식의 운용은 종목을 좀 한두 개로 제한하셔가지고 운영하시면 크게 문제되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무사님은 이 분야에 완전 전문가시잖아요. 자녀도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세무사님 자녀분께 어떻게 운용을 하고 계실까요? 이거는 운영을 할 수가 없는, 저희 애기들이 좀 어려가지고요, 운영을 할 수 없는 단계라고 판단이 돼서, 일단은 각각의 계좌에 금액은 있지만 적금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 저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5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렇게 두고 있고요. 일단 특정 나이대가 되면, 초등학교 뭐 고학년이 되면 뭐 주식을 좀 살 수 있게끔 좀 공부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추후에는 이런 시드들이 적금을 통해서 조금 불어난다면 이걸 통해서 주식을 좀 매입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고요. 이게 실제로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을 매입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해봐도 일반 계좌에서 증권사 계좌로
30만 원밖에 이체가 안 돼요.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사실상 이전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너무 미성년자, 너무 어린 아이인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좀 이제 쉽지 않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증여 말고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잘 증여할 수 있는 이런 꿀팁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성인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해가지고 시드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또 10년마다 이게 리셋이 되는 규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미리미리 준비하신다고 하면 10년마다 리셋 때는 비과세 혜택, 공제 혜택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인 꿀팁 하나만 좀 알려주신다면. 비공식적으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 변칙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기는 조금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그게 무슨 정설인 양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좀 말을 좀 조심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번 유선으로 연락 주시면 일정 부분 가이드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녀의 시드를 만들어주는 증여 같은 경우에는 가족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케이스마다 또 대처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하겠고요.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송박사 절세연구소의 송하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